먹구름이 짙게 깔린 여름날. 조심스럽게 고용노동부를 찾아간 은혜 씨.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저희 그 급여 임금 체불 거는 어디다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아직 받지 못한 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은혜 씨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면서 기다린 게 벌써 몇 달째. 이제는 조금씩 버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힘들지만 힘드실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잘 못했어요. 그냥 알겠다, 기다리겠다 하고 어쩔 때는 연락을 일부러 안 했어요. 괜히 가뜩이나 힘든데 제 연락 하나가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진짜 어떻게 해요? 당장 생활비 같은 것들. 계속 월급이 밀리다 보니까 뭐 땡겨서 쓰는 것도 있고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좀 연체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이제 정리를 다시 하고 이제 정상화를 돌리려고 했거든요. 한 6개월 동안 계속 밀렸다가 받았다 하니까 이게 흐름이 끊겨서 이번에 이제 다 받으면 정리할 거 정리하고 연체될 거 싹 정리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 봅니다.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걸려온 전화. 아니요, 거기 정리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렇지. 뭐 답이 없으니. 네. 뭐 아니면 계약금 받으려고 그래도 압류가 돼 있어서 벌써 그 뭐 다른 데로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럼?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압류 자체를 안 풀었어요. 결제 때문에 사실 전화 온 거거든요. 결제? 네, 결제. 그러니까 저희도 결제를 받아야 우리 아래 업체들한테 이렇게 내려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못 내려준 상태였어요. 지금 얼마나 밀렸는데요? 거의 돈 3, 4천 원 밀려 있어요. 회사도 힘든데 월급쟁이는 우리도 밀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풀어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현장 소장으로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나가기 전에 다른 건 못 챙겨도 아침은 꼭 챙긴다는 은혜 씨. 간단하게 끼니도 해결하고 돈도 아낄 수 있어서 라면을 먹는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오늘 어느 작업하나 누가 들어오나 뭐 해야 되나 이렇게 하루 일과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문제 될 만한 거 뭐 없는지. 워커홀릭 은혜 씨답네요. 무사히 오전 일과를 마친 후 점심시간. 은혜 씨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차로 20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철물점인데요. 작업 현장에 필요한 게 있는 걸까요? 뚜러뻥 있어요? 작업 현장에 필요한 공구를 사러 갔나 했더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다름 아닌 뚜러뻥. 민박집이니까 그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하면 사실 해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하는 게 낫겠죠? 내가 썼는데. 뭘 썼는데요? 변기. 변기가 왜 막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압이 약한가? 근데 솔직히 제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은혜 씨는 그저 웃음만 납니다. 막힌 이유는 몰라도 막혔으면 뚫어야겠죠. 언제나 그래왔듯 혼자서도 알아서 척척하는 그녀. 열심히 몇 번 시도해 보더니 뚫렸다. 저 잘하죠? 와, 이거 30초 뚫으려고 지금 30분을 왔다 갔다 한 거죠. 역시 뭐든지 잘해내는 은혜 씨입니다. 업무가 끝나고 모두 퇴근한 시간. 은혜 씨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는데요. 종종 그녀는 작업자들이 퇴근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남는 시간에 건축에 대한 공부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건축가님 계세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제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배울 거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요즘 뭐 새로 나온 게 뭐가 있는지 좀 이렇게 자료 수집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걸 만지는 사람이라는 당찬 포부처럼 그녀가 나아가는 발걸음도 매우 단단하고 힘차 보입니다. 사실 제가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엔지니어로 살다가 죽기에는 너무 슬픈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힘들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이제 많다는 걸 알고 그 벽이 있으니까 지금 내 인생에서의 최고점은 그럼 어딜까? 그 최고점에서는 나는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막연하게. 며칠 후 비가 오는 휴일. 그녀는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먹은 일은 꼭 해야 하는데요. 후끈한 열기가 가득한 이곳은 크로스핏 체육관입니다. 은혜 씨는 이곳에서 1년째 크로스핏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총 몇 명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8에 15칼로리로 갑시다, 에르그는. 우리 에르그. 자, 나머지 4명. 아파서 그래. 나도 아픈데. 난 당기는 게 안 돼. 오케이. 크로스핏은 약간 뭘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역도도 하고 뭐 철봉 저렇게 철봉도 매달리는 것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종합운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도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라서 좀 운동이 좀 많아요 사실.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훈련하는 방식의 크로스핏. 절대 만만치 않은 고강도의 운동인데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작할 거예요.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선 어설트 바이크라고 자전거 타는 걸 먼저 할 거예요. 뭐 갑자기 되게 신나 보이시네요. 뭔가 게임하는 기분도 들어요. 힘찬 구호에 맞춰 각자에게 주어진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 자전거 담은 데드리프트 차례. 가녀린 체구에 숨어있던 근력. 정말 반전 매력인데요. 쉬지 않고 박스 점프까지 이어지는 운동. 보기만 해도 숨이 찹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다들 괴물이에요. 쉬는 시간에도 운동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넘치는 열정이 은혜 씨와 꼭 닮아 보입니다. 여기는 중간에 포기라는 게 없나 봐요. 포기 없어요. 포기하는 자가 한 번도 안 왔을 거예요. 애초에 시작 안 할걸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그녀. 아무런 생각 없이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까지 달리고 나면 머리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은혜 씨는 크로스핏을 통해 비워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한 일은 꼭 해내고야 마는 성격. 운동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수고하셨어요. 오늘 운동 끝. 오난. 15분 만에 끝났어. 고강도 운동 15분이면 1시간 저리 갈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짧게 운동하고 나서 이 심박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면 내가 샤워하고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계속 칼로리가 타게 돼 있어요. 그렇답니다. 오늘 운동 어땠어? 너무 좋아. 진짜 놀렸네.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보통 이게 건축 현장이라고 하면은 남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었고 사실 화면에 비춰지는 방송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많았는데
하죠. 그냥 이제 곁에서 봤을 때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면 같은 거 그린 걸 직접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전문가적인 느낌도 많이 나고 실제로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한 걸 제가 직접 봤는데 확실히 다르다는 걸 제가 나중에 박스 차리면 맡길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약간 몸을 사리면서 하셨는데 되게 열심히 내 한계를 깨부수는 날이 왔던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엄청 열심히 더 노력하고 그래서 따로 남아서 무조건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혼자서 연습 많이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만큼은 어깨에 짊어진 현실의 무게를 내려놓고 온전히 나 하나만 나갈 수 있는 시간. 은희 씨에겐 꼭 필요한 순간인데요. 체력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챙기는 그녀. 그래야 비로소 다시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가 충전된다고 합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휴식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 체력도 마음도 제대로 충전한 은혜 씨. 뭐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샘솟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그녀를 반겨줄까요? 현장에서 늘 최적의 작업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것도 현장 소장의 역할이겠죠. 글라인더 한번 가지고 오셔봐요, 반장님. 치수를 재는가 싶더니 거침없이 잘라냅니다. 이번엔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하려는 모양인데요. 그 휴지거리를 이제 벽에다 매립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 근데 매립할 때 원래 레미코 타설하기 전에 좀 이렇게 뭐 단열재가 아니더라도 그만한 규격의 거를 좀 넣어놓으면 타설하고 났을 때 이걸 빼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이제 홈 박스가 생기기 때문에 좀 마감하기가 좀 편해서 미리 작업하는 거예요. 공정 초기 단계 마감까지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는 센스. 바닥에서 100이 올라올 거거든요. 바닥 100 빼고 800을 맞추려면 총 900이 미스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이루 높이? 네. 여기서. 며칠 동안 같이 일하다 보니 손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 됐죠? 네. 굿. 많이 해. 이 자리가 여기가 이제 변기 자리예요. 양변기 자리고 여기가 이제 매립 휴지거리 들어갈 자리예요. 늘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녀.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늘 가던 식당이 아닌 새로운 곳에 갈 계획인데요. 그동안 힘드셨죠? 잘 오셨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오. 와, 식당에서 뭐 이런 멘트까지.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그 희망적인 그게 되게 많아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나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은혜 씨와 꼭 닮은 희망적인 글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 사이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그녀. 휴식이라는 게 사실 뭔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나를 정말 온전히 쉬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틈틈이 그냥 내 마음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전 휴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녀에게 휴식은 거창한 쉼이 아니라고 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평화로운 바닷가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 이 작은 여유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은혜 씨.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고 행복하게. 너무 남들이 봤을 때 별나지 않게. 하지만 야망도 좀 갖고 욕심도 좀 갖고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도면 저기 보면서 하신 거 맞죠? 이미 다 짰다는 거잖아요. 네. 괜찮. 잠깐의 휴식 끝에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솔직히 큰 꿈이 부끄럽지만 없고요. 그냥 하루가 무탈하게 끝나는 거. 그리고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옆에 계시는 거, 그리고 아버지도 저희 엄마랑 제 옆에서 든든한 그냥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네. 건설 현장에서는 소장으로, 집에서는 가장으로 살아가는 그녀. 때로는 세차게 부는 바람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은혜 씨는 누구보다 단단한 뿌리를 가진 눈에 띄는 그녀입니다. 꽤 먼데 저 끝까지 가야 돼요. 안에 슈크림 들어있는 빵. 이거에 라떼. 항상 들려서 커피에 이렇게 도넛 먹으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어찌됐건 많이 오는 곳이니까 뭔가 저도 여행 가는 느낌? 그런 기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